정도를 찾아가는 길. 설레기도 하고 궁금함 가득한 마음입니다. 저기 보이는 섬이 정도입니까? 예. 15분 걸린다고요? 그 정도 걸리죠. 이 섬 자체가 다 정도입니다. 아, 여기가 다. 드디어 정도의 실루엣이 눈에 들어옵니다. 텔레비에서 말고 더 젊어야 더 젊어요. 아, 젊긴 뭘 젊어요. 아니, 지금 몇 년생이셔? 46년생. 더 젊게. 근데 나보다 잠깐만 후배인데. 낯선 이방인을 정겹게 품어주는 따뜻한 바람. 그 바람은 소금기를 머금고 염전으로 안내를 합니다. 경사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염전은 저도 처음 보네요. 아휴, 그러니까 이 섬의 라인이 이렇게 스카이라인이 이렇게 있는 건가? 예, 둥그렇게 쭉 눌려 있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제 여기가 그럼 거기가 뭐 이 정도는 거기가 다 염전이네요. 가운데가 염전입니다. 가운데가. 가운데가. 예, 예. 지평선보다 더 멀리 있는 듯한 소금밭. 단일 염전 규모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태평 염전입니다. 1953년 피난민들을 정착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후 이곳은 우리나라 천일염의 주산지가 되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일궈진 염전. 이곳은 척박한 섬사리의 형편을 거들어주는 고귀한 터전입니다. 봄날 염전의 망치 소리는 요란합니다. 소금을 실어 나를 도로를 정비하는 중입니다. 염전에서 일하려면 염부도 됐다, 목공도 됐다, 만능이 돼야 합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염전을 비추는 4월, 첫 소금이 왔습니다. 염부들은 소금이 맺히는 것을 소금이 온다고 합니다. 소금밭에 소금 오는 곳이 확연히 보이죠. 하늘과 바람과 태양이 빚은 조각품입니다. 봄에 나는 소금은 볕이 강하지 않아도 바람이 좋고 습기가 적어 맛이 좋습니다. 올봄엔 볕 좋은 날이 많아 수확량도 더 늘었다는군요. 정도의 명물 짱뚱어 다리. 그 아래선 생명들이 숨쉬고 있습니다. 괴가 그렇게 많구만. 바닷개들도 뭐 하나 바쁠 일 없이 한가롭기만 합니다. 이곳의 주인 짱뚱어도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군요. 겨울잠을 자고 깨어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도는 이렇듯 천일염의 땅인 동시에 갯벌의 땅입니다. 광활한 갯벌은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생태 보전지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갯벌에서 뭔가를 캐고 있네요. 이곳은 마을의 공동 백합 양식장입니다. 대나무의 삼각형의 날을 묶어서 바닥을 훑어주면 백합이 걸려듭니다.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만큼 어르신들은 쉬엄쉬엄 느긋하십니다. 날로 먹을 수 있어 생합이라고 불리는 백합. 크기가 좋기 어린애 주먹만한 게
조개의 여왕이라고 불릴만 하죠. 여자들 미용이 좋고 얼마나 새끼가지고 영 가자고 스타미나 좋고 이것이 정말로 참 백합이라는 것이 왜 백합이냐면 속에 하얀게 백합이라고 하였지만 색깔이 100가지라고 해서 백합이라고 했거든요. 좋은 안주가 있으니 술이 빠질 수 없죠. 정도에서 나는 백합은 건강한 뻘 속에서 자라 육질이 최상급이라고 합니다. 두껍고 단단한 저 껍데기들이 언제 벌어질까요? 원래 이게 싱싱하지 않으면요.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떡 벌어진 입에 그대로 입맞춤을 하고 싶네요. 건강한 먹거리들은 어르신들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 놓습니다. 건강하죠. 나 75살 먹었습니다. 제가 어제 듣겠어? 75살. 그래도 이 해변에서 갯벌에서 사니까 한 야등살 잡수 정말로 아직까지 자신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뻘과 하나가 됐습니다.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깊은 뻘 속으로 손을 넣었다 뺐다. 날렵하기로 따지면 수십 년 갯벌에서 다듬어진 우리 어머님들 손만한 연장이 또 있겠습니까? 작년에도 많이 썼더라. 드디어 기다리던 맛조개가 쑥 올라옵니다. 얕은 뻘에서 잡히는 바지락과는 달리 좋기 30cm는 파들어가야 맛조개를 캘 수 있습니다. 많이 잡았다. 여기서 많이 잡았어. 저는 그래도 우리 식구 물건을 잡았어요. 낚시 잡고. 여보세요. 많으면 내다 팔고 또 적으면 나눠 먹으면 그만입니다. 정도에선 실제로 보물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1976년 이 바닷속에서 6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보물이 부더기로 쏟아져 나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당시 바닷속엔 14세기의 중국 무역선이 침몰해 있었고 2만 점이 넘는 송원 시대의 유물들이 발굴됐습니다. 보물을 건진 후 중도는 자연스레 보물섬이란 애칭을 얻었지요. 하지만 바닷속에서 건진 보물보다 더 값진 보물이 슬로우시티 정도 안에 있답니다. 2007년 정도는 슬로우시티로 지정됐죠. 느리고 더디지만 지켜야 할 가치들을 지켜온 데 대한 보답입니다. 바닷속 보물들처럼 뒤늦게 진가를 드러내는 중도. 그 중에서도 하늘과 바다가 키운 천일년만큼 느려 터진 슬로푸드가 또 있을까요? 당시 국제 슬로우시티 연맹 실사단은 정도 염전을 가리켜 신이 키스한 곳이란 찬사를 보내기도 했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생태적인 자원이나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진 전통이나 이런 보존되어 있는 유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슬로푸드나 호남의 좋은 음식들 그런 것들을 잘 살려가지고 슬로시티 운동을 갖다가 하면 이게 앞으로의 우리한테 좋은 기회고 우리 자원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의 비전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설득해 나가면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실사단이 오시게 됐고 4개군을 갖다가 평가해서 4개군이 이제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가 되는데 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구상 얼마 남지 않은 건강한 갯벌, 자연의 순리에 따라 일궈지는 염전, 생명의 에너지를 키워내는 바다. 이 모든 것들과 어우러지는 사람들, 이들이 정도의 귀한 보물들입니다. 볕이 가지런한 오후, 갯벌에 경계 경보령이 내려졌습니다. 공포의 낚시꾼 이남창 씨가 떴거든요. 강이나 바다에서만 낚시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갯벌에서도 낚시의 손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미끼 없이 하는 폴치기 낚시입니다.
오늘의 표적은 짱뚱어. 물고기 주제에 갯벌 위를 기어다니며 플랑톤을 집어먹고 사는 녀석입니다. 수컷들이 화려한 등 지느러미를 세우면 안 넘어오는 처자가 없습니다. 얼굴은 툭 튀어나온 눈이며 우스꽝스럽게 생겼지만 볼수록 정감이 가는 모습이에요. 이남창 씨는 정도에서 알아주는 짱뚱어 낚시 달인입니다. 뻘배에 걸터앉아 밀고 다니며 녀석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는데요. 짱뚱어는 소리에 민감해 조금만 움직임에도 쉽게 숨어듭니다. 하지만 뛰는 짱뚱어 위에 나는 이남창 씨. 짱뚱어 앞에 낚싯줄을 눈치채지 못하게 던져놨다가 재빨리 낚아챕니다. 원래는 농사일이 주업이지만 여름엔 짱뚱어로 짭짤한 부수입을 올린다고요. 참 짱뚱어 잡는 요령 좀 알려주시죠. 요령 있죠. 낚시 던지는 데가 요령이 있고 또 참대를 조절을 해야지 낚시 떨어질 때게. 그냥 이걸 던져가지고 긁어채버리면 어떤 바늘이가 걸리든지 걸리니까 이거는. 이걸 던져갖고 원래 이 짱뚱이 배때기를 낚시가 맞아버리면 배가 터져버려요. 주로 나도 지금 그런 것이 들어있는데 덜조심은 이 꼬리 쪽으로 낚시가 바늘이 베껴야 이 배가 안 상하고 얼른 안 죽거든요. 얘가 다 버리면 그냥 배가 푹 터져서 죽어버려 그냥. 그러면 이제 이쪽 머리 쪽으로. 여기서 탁 끼면 덜렁해도 안 죽어요. 놔둬도 며칠 놔둬도 안 죽거든요. 짱뚱어가 많다는 건 갯벌이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짱뚱어가 생명이 다한 뻘을 먹고 흙을 다시 토해내 갯벌을 기름지고 건강하게 만들거든요. 마치 땅속에서 지렁이가 흙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침부터 낙지에 참기름 팩을 해주느라 바쁜 최미선 씨. 간밤에 꿈을 잘 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요리대회에 출전을 하거든요. 12가지 거 하라 했는데 우리는 그냥 여기서 나온 푸드 음식으로 여러 가지 해봤어요. 다양하게. 다 여기서 나온 것만 갖고. 음식 재료 중에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산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와요. 이 싱싱한 농어도 어제 바다에서 잡아온 겁니다. 지금이야 귀한 대접을 받지만 한때는 잡히면 잡히는 대로 푸지게 나눠 먹었다고요. 다 나오네. 여기가 전기 들어온 지가 한 10년? 10년 못 됐을까? 그 전기 안 들어올 때는 고기를 지게로 잡아다가 집집마다 나눠 먹었는데 전기가 들어와보니까 고기를 잡아도 안 나눠 먹어. 드디어 음식들이 완성되고 차로 옮겨집니다. 긴장이 좀 되시겠어요? 자, 아자, 화이팅! 긴장 반 설렘 반. 최미선 씨에게 행운을 빌어봅니다. 정도 초등학교 강당. 참 많이들 모여 계시네요. 발걸음이 괜히 바빠지는데요. 사람을 가장 즐겁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먹을거리죠. 정도만에 자랑할 만한 토속 음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다 나왔습니다. 집집마다 숨겨둔 일품 요리들이 공개되는 순간입니다. 참가팀은 음식을 넉넉히 준비해 주민들에게 점심 식사로도 제공한다고 하는군요. 잔칫날이 따로 없습니다. 손이 큰 최미선 씨 준비한 음식은 많은데 놓을 공간이 적네요. 그녀의 주특기인 함초전의 낙지 호롱구이.
시원한 냉포탕까지 먹음직스럽게 차려졌습니다. 진열대를 가득 채운 요리들을 보니 먹지 않아도 배가 부릅니다. 화학 조미료 없이 유기농 재료로 본연의 맛을 살린 착한 밥상입니다. 낙지 이것은 냉면포예요. 네. 드디어 심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참가자들은 전원 1등감입니다. 네. 이거는 내가 개발했어요. 요거. 상초랑 섞어져 있어요. 오늘 보셨다시피 이런 행사를 주민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거, 이런 의미에서 보면 지역 그 주민의 어떤 공동체적인 활동이 활성화된다는 차원에서 또 증도가 슬로시티 되기에 굉장히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이런 아름다운 자연 환경,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갯벌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서 우리의 그 생명체를 지탱해주고 있다는 차원에서 보면 증도는 아마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좋은 그 슬로시티의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깊은 밤 바닷가의 사람들이 손전등을 들고 나섰습니다. 느닷없는 조명에 화들짝 놀라 달아나는 뻘개들. 낮엔 모래 깊숙이 숨어있다 밤이면 활개를 치고 다니는 염난개. 이곳 말로 모래개들입니다. 이맘때 바다인 칠개며 농개, 염난개 등등 개들의 천국이 됩니다. 바다사나이 조명현 씨의 인솔 아래 도시 처녀들도 개꿈 무늬를 즐겁게 쫓아다니네요. 오늘처럼 밤에 안개가 끼고 흐린 날이면 개들이 더 많이 올라옵니다. 어찌나 발이 빠른지 코앞에서 놓치기가 일쑤. 그래도 외지인들에겐 잊지 못할 여름밤의 추억이죠. 칠개는 낙지가 특히 좋아해서 낙지를 잡을 때 미끼로 많이 쓴다지요. 그리고 이제 또 칠개가 또 있어요. 칠개 이제 우리가 튀김도 하고 그런 게 여기서 많이 난 것이 주로 이것이 그래요. 그 농개 같은 것은 이 날이 청명하고 따뜻할 때는 물이 초들이하고 물이 들만 할 때는 이 빨리 가서 몰면은 지 군역을 못 잡고 자기 군역을 못 잡고 한 군데로 막 우왕정해요. 그러면 그때 막 주워 담아요. 그리고 이제 안개 밤에 저녁에는 안개 찐 날은 많이 잡아요. 이제 자기 캄캄한 게랑 같장가 몰라도 하여튼 그 자기가 그 분간을 못한가 장가 몰라도 하여튼 안개 찐 날은 많이 나와 있어요. 처음에는 물릴까 봐서 무서웠는데 한번 잡으니까는 별거 아니던데요. 섬의 여유와 낭만을 찾아 올여름에도 외지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선착장에선 조명일 씨가 잡아온 칠개에 아내가 튀김옷을 입히고 있습니다. 게장을 담그거나 무침을 해먹어도 맛있는 칠개. 특히 등이 딱딱한 수컷은 튀김으로 그만인데요. 휴가철 관광객들에게 정도의 별미 칠개 튀김을 처음으로 선보인 자리입니다. 비토산이 풍부한 정도산 칠개 튀김은 여양도층의 그만이죠. 좋습니다. 손 잡으시고. 바닷가에선 갯벌과 천일염을 소재로 갯벌 소금 축제가 열렸습니다. 북적이는 관광지가 아닌 곳을 일부러 찾아온 사람들. 일상에 찌든 때를 파도에 씻고 자연에서 위로를 얻으려 합니다. 염전 체험장은 아이들이 차지했네요. 영화나 텔레비전에서만 봤던 수차 돌리기는 스릴 만점. 어떤 놀이보다 재밌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요리할 때나 보던 소금. 직접 소금 농사를 체험해보고 나면 함부로 보자랄 것 같네요. 어른들도 난생 처음 해보는
염전 체험이 즐겁기만 합니다. 소금을 가운데 정도에 모아주십시오. 정도는 애나 어른이나 반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는 곳입니다. 섬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색들, 그러니까 뭐 그 염전 같은 아까 말씀하셨던 갯벌 염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도 볼 수 있고, 또 섬이 가지고 있는 풍광들도 아름답고요. 그리고 갯벌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이 그냥 단순히 풍경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섬이 가지는 풍경들도 그냥 서울 근교나 이런 데서 볼 수 없는 조금은 외국 휴양지 같은 그러한 풍광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남들이 휴식을 즐기는 사이 염전은 본격적인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낮의 햇살이 한풀 꺾이고 소금이 가라앉기 시작하자 연부들의 움직임이 바빠졌습니다. 연부들은 대파를 밀어 하얀 소금산을 쌓기 시작합니다. 연부들의 움직임은 바쁘지만 사실 이 소금을 얻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죠. 바닷물의 염도는 2도, 햇볕이 바닷물을 27도까지 졸이면 이 귀한 소금이 맺히는데요. 바닷물에서 소금으로 바뀌기까지는 25일가량, 무려 한 달 가까이를 기다려야 합니다. 21세기 최첨단의 시대, 시계바늘이 가장 느리게 돌아가는 곳이 염전인 셈이죠. 손가락 이쪽을 끊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땀하고 소금하고 그냥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대학볕에 장화를 신고 일을 했을 때 보면은 그 장화 안에 땀이 흥건히 젖을 정도로 이제 그 정도로 땀을 많이 흘리는데 그 땀 한 방울과 소금 한 방울이 같이 맞바꿔진다고 생각하시는 게, 우리가 식탁에서 먹었던 정제염은 순도 높은 염화나트륨을 분리해내기 위해 기계로 대량 생산한 소금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몸에 좋은 미네랄 성분도 함께 제거되죠. 하지만 천일염에는 칼슘, 마그네슘, 철 등 각종 미네랄이 들어있어 영양이 풍부합니다. 이맘때 바다는 황금어장이 따로 없습니다. 어민 여럿이 힘을 모아 끌어당겨도 여의치 않아 보이네요. 대체 그 물엔 무엇이 걸렸을까요? 바로 민어입니다. 여름 물고기의 최강자 하면 민어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아유, 이 크기 좀 보십시오. 웬만한 장정 허벅지만 하죠. 신안 앞바다에는 옛날부터 민어파시가 생길 정도로 민어들이 많이 잡혔다고 합니다. 지금도 민어 덕분에 여름철이면 어민들이 아주 살만 난다고 합니다. 워낙에 힘도 좋고 단백질이 풍부해 옛 선조들은 이 민어를 복날, 복다림 음식 중에 최고로 쳤다죠. 어민들은 먹지 않고 보기만 해도 여름 한철 거뜬히 마시겠습니다. 모세의 기적처럼 순식간에 바닷물이 물러납니다. 정도안의 작은 섬 화도로 가는 길입니다. 물이 차면 사라졌다, 물이 빠지면 길이 되는 노두갯벌. 여름이면 온갖 생명들의 보금자리가 됩니다. 겉으로 봐서 고요해 보이지만 그건 사람들의 착각이지요. 가만히 키를 낮추어 엎드려 보면 생명의 소리들이 가득합니다. 잠투이 짱뚱어는 오늘도 퉁퉁 부은 눈을 하고 있네요. 느긋하게 노는 봄이 슬로시티 주민답습니다. 큰 집게발이 어른 엄지손가락만한 농개도 이곳에 안방마님. 구멍 하나씩을 차지하고 열심히 먹이 활동을 합니다. 물이 빠지면 흙을 입속에 넣고 유기물을 골라 먹는
농개. 농개가 열심히 먹이 활동을 할수록 갯벌은 건강해집니다. 갯벌이 지척에 있어 주민들도 배를 줄일 일은 없었습니다. 보릿고개 시절에도 주민들은 게를 볶아 먹으며 그럭저럭 넘길 수가 있었죠. 눈에 보이고 당장 소득이 있어야 그 가치를 인정받는 세상. 갯벌은 씨앗 한 톨 심을 수 없고 공장 말뚝 하나 박을 수 없다며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갯벌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소중한 터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이 정도의 갯벌을 부러워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뭐시기 촬영한데 재밌다 했었던데 저것도 부르시고 이것이 근육이 못 잡아.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올 무렵 뻘에선 최미선 씨와 낙지와의 숨바꼭질이 시작됐습니다. 확실한 것을 파야 된대. 요거 시켜요. 요거 시키거든요. 이거. 이렇게 물이 나오면 달 실발 불고 안 갔네. 이렇게 짝다는 것 봐. 이것이 낙지구멍이에요. 뻘낙지잡이는 낙지구멍 찾기가 절반 이상입니다. 뻘에 난 수많은 구멍들. 살아가는 습성과 생김새 또한 다른 갯것들은 그들만의 특유한 구멍을 갖고 있습니다. 파갖고 물이 비치면 이제 딱 숨을 못 쉬게 막고요. 만약에 나와서 안 걷으면 얼른 잡아 담아야 돼. 안 그러면 도로 들어가면 게. 낙지 구멍은 이리저리 휘어지지 않고 한 방향으로 뚫려 있습니다. 하지만 갯꾼들도 그 구멍을 놓치기 쉬운 게 낙지잡인데요. 최미선 씨의 특기는 낙지의 숨구멍을 막아 제발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물고 안 갔다 들어가 버려. 물이 꾸정꾸정해요. 물고 안 갔다 들어가서. 이제 얘는 묻어놓으면은 숨 못 쉬게 꽉 막아놓으면은 이제 나와요. 이렇게 딱 숨 못 쉬게 이렇게 막아놔. 그리고 이제 우개를 밟아보면 안 나올게. 표시해놔. 이렇게. 그가 우쪽이다고. 이렇게 표시해놔요. 그리고 이제 다른 데 돌아다니면 얘가 묻어진지 안 묻어진지 모르게 이렇게 표시해놔. 얘가 묻었다고. 고향 아페도에서 9살 나이부터 낙지잡이를 시작한 최미선 씨. 시집온 후에도 낙지 덕분에 생계 걱정은 면했습니다. 파랗게 이제 묻어놨을게요. 낙지에 관한한 그녀는 머리보다 몸이 더 빨리 알아차립니다. 낙지 산 뒤는요, 근육이 번들번들해요. 낙지가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하고요. 낙지가 번질번질해요. 그 주위는. 그게 낙지 구멍인지 알아요. 낙지 몇 년이나 잡으셨어요? 낙지요? 엄청 오래됐어요. 몇 년 잡았어요. 처음에는 낙지 잡아먹고 살았는데요. 요즘은 무릎이 좋지 않아 오랜 시간 잡을 수도 없다지만요. 노장은 죽지 않았나 봅니다. 나와 있다 발. 빨리 찍으세요. 얼른 찍어요. 낙지. 찍었어요? 잡을까요? 제대로 찍었네요. 더위에 지쳐 쓰러진 소도 벌떡 일어나게 한다는 낙지. 어민들은 이 낙지를 뻘 속의 산삼이라고 부른다죠. 앉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숨을 쉬고 나와서 앉아 있어요. 잡을까요? 잡는 요령이 따로 있어요? 예, 지금 잡아야 돼요. 안 되고 다 들어가려고 게.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려고 안 들어갔어. 요 버진악기는 이렇게 굵어. 4마리 잡아갖고 왔는데 선연잎을 하나 둘 셋인데 그죠? 네. 이 정도면은 많이 잡은 건가요? 못 잡은 거예요.
날이 해가 빠냐고 안 비쳐요. 안 비쳐. 낙지 키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모르겠어. 낙지 근육이. 낙지 나간다. 내 손 안에 있어. 팔에 깊어지죠. 갓 잡은 낙지는 함초를 넣고 수제비를 끓여볼 참입니다. 함초는 갯벌에서 나는 염생식물인데요. 중도에서는 이 함초가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 쓰입니다. 이것이 식이섬유하고 미네랄이 많이 있었고 진짜 쫀득쫀득해요. 낙지들은 생의 마지막을 보내네요. 갯벌의 소금기를 적당히 머금은 함초와 힘 좋은 낙지가 만났습니다. 보기만 해도 은은한 향이 퍼져나오는 것 같은데요. 낙지는 어떤 재료와도 궁합을 잘 이룬다고 합니다. 남편 설광춘 씨, 낙지 잘 잡는 아내 두셔서 아주 좋으시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소금밭에 파도 소리가 가득합니다. 7, 8월 2달 동안은 날이 워낙 더워 밤 시간을 이용해 채렴을 하는데요. 남들 자는 시간에 일을 하고 남들 일하는 시간에 토막잠을 자며 귀한 소금을 캐냅니다. 온종일 뜨거운 태양을 머리에 이고 일을 하던 염부들. 선선한 달빛을 동무 삼아 바다의 보물을 모아봅니다. 길고 긴 기다림의 산물 소금. 엄동설안부터 갯벌을 일구고 다지고 뒤엎은 다음 나머지는 하늘에 맡깁니다. 사람은 준비만 할 뿐 소금을 내리는 건 하늘이라서 천일염이지만요. 그 하늘을 감동시키는 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밤 소금 창고엔 염부들이 거둔 소금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염부들의 땀방울과 맞바꾼 돈이 쌓여갑니다. 염전의 아침은 결정지의 큰 칸마다 물을 공급하는 일로 시작합니다. 박형기 씨는 우리 천일염의 경쟁력에 대해 누구보다 자신합니다. 하지만 천일염이 광물에서 식품으로 신분을 회복한 지는 겨우 2년. 어깨가 무겁습니다. 똑같은 영양분에 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생산하는 우리 소금은 예면하고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다른 나라들 갯벌 소금들은 상당히 고가에 팔리거든요. 우리나라 소금의 약 비싼 것은 30배, 90배까지 팔리는 소금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참 그 소금을 생산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서운하고. 중도산 천일염으로 붉은색 자주겸을 만들어 봅니다. 자주겸 만드는 일은 대나무통에 질 좋은 천일염을 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렇게 천일염을 담은 대나무통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먼저 가마 안에서 1000도의 화력으로 구워냅니다. 이때 굽는 방법이 일반 쥐겸과 같은 산화소성, 바로 산소를 공급해주면서 굽는 것이죠. 똑같은 방법으로 8번 구워나온 쥐겸입니다. 유황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회색빛을 띠고 있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9번째 구이는 가마에 8번 구운 쥐겸과 대나무 숯을 함께 넣고 불을 넣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1시간을 소송한 후 산소 공급을 차단한 채 나머지 1시간을 더 가열하면 자주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침내 액체 상태의 자주겸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녹아내린 자주겸에선 유황 냄새가 가득한데요. 중도산 천일염으로 만든 자주겸은 천연 유황성 물에다 강한 환원력까지 갖춰져 있어 병원체에 대한 살균력이 높다고 합니다. 저는 그 자주겸을 하게 되고 어떤 그 치료를 목적으로 그 자주겸을 만드는데요. 일반 소금은 보통 이제 산화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자주겸은 어떤 특수한 어떤 성분 때문에 신체 내에 어떤 그 환원력을 갖는 물질로서 상당히 독특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소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액체 상태의 자주겸을 식혔습니다. 붉은색이 나죠. 회색빛의 일반 주경과는 달리 마지막 소송 때 산소를 차단한 채 200도를 더 올려 가열했기 때문에 붉은빛을 띈다고 합니다. 중도산 천일염과 대나무 그리고 장인의 정성이 빚어낸 자주겸, 또 하나의 정도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가을, 붉게 물든 칠면초가 뻘 위에서 춤을 춥니다. 1년에 7가지의 색으로 변한다고 해서 칠면초라고 불리는데요. 중도는 염생식물의 보고입니다. 함초며 칠면초, 나문재와 같은 염생식물들이 70여 종에 이른데요. 언뜻 보면 그저 그런 잡초로 여겨지죠. 하지만 이 염생식물들은 갯벌의 오염물질을 정화시켜 갯벌을 건강하게 만드는 1차 생산자들입니다. 어려운 시절엔 훌륭한 구황식물 노릇도 했고요. 최근엔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주목받는 건 함초입니다. 바닷물에서 뽑아들인 미네랄과 효소가 풍부해 현대인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는군요. 태평염전에선 이 함초를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농축액을 개발했습니다. 함초를 갈아 설탕과 1:1로 섞어 장독에서 1년에서 3년간 발효를 시키는데요. 매실 농축액을 만드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가루가 잘 되어서 맛있어. 짭조름한 함초는 간장과 같은 식재료로 그만인데요. 정도의 또 다른 보물이 돼줄 날도 머지않아 보이네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 함초 같은 경우는 다 그 정발지에 그 제거를 했지만은 작년부터 저희들은 그 자연 상태로 그대로 자생이 되게 그대로 그 발육을 시켜서요. 그것을 부가치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지금 발효 액기스를 현재 지금 만들게 됐습니다. 함초와 천일염을 이용한 요리들도 다양하게 개발됐습니다. 이건 통삼겹 함초찜이라는 건데요. 고기의 육질을 함초가 부드럽게 해주고 천일염이 그 맛의 깊이를 더합니다. 함초와 천일염으로 간을 맞춘 함초 굴무침도 맛이 살아있고 농어 소금구이 요리는 굉장히 이국적입니다. 천일염으로 농어를 뒤덮어 오븐에서 구워내는 건데요. 타지 않고 골고루 잘 익는 데다 소금의 원조 개선이 들어가 한결 영양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오늘
혹시 짜지 않을까 염려를 했는데 적당히 간이 밴 게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소금구이가 됐네요. 예. 아, 맞습니다. 함초회 조림입니다. 이걸 참 또 함초는 조림 요리에도 잘 어울립니다. 이게 배에 문제가 생기겠는데. 아주 은은한 맛이 입이 칼로하게 퍼져 나오네요. 음식 살아나게 하는 함초와 천일염, 진정한 맛의 근원이 아닌가 싶네요. 전혀 수 없는 정말 생선의 맛이 그냥 바닷속에 있는 생선을 건져 먹는 그런 느낌. 그러네. 고기가 우구로 안 내 밑으로 깔아당겨. 바닷물이 들어찬 노두에 사내들이 첨벙첨벙 걸어 들어갑니다. 물속에서 놀고 있을 숭어를 잡기 위해서라고요. 숭어는 겁이 많고 조심성이 커서 웬만해선 낚싯바늘을 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일명 후리질로 양쪽에서 그물을 쥐고 몰아가면 제 아무리 날쌘 숭어라도 도리가 없다는 거요. 무거우니까 흙통도 못 뛰어. 옛날엔 밤새 지게로 숭어를 한가득 지어 나르던 때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얼마나 나올까요? 많이 빠져나가 버렸네. 날이 쌀쌀해 솔직히 기대를 많이 안 했는데요. 어쩐지 표정들이 밝지요. 아, 이거 수고하시다. 많이 잡았다. 그것도 그냥 어유 월척이야지. 네. 이것이 물방 고기반. 물방 고기반. 어유 추운 데 들어간 보람이 있네. 섬에서 사는 재미가 바로 이런 거겠죠. 거짓말 조금 보태면 화도주민 전체가 나눠 먹을 야입니다. 장갑에 찢었으면 이놈 한번 들어보시라 그래. 나 들어봤어. 미안합니다. 인사해. 갓 잡은 숭어들은 바로 불 위에 올려졌습니다. 최미선 씨가 담은 고구마 막걸리에 숭어 한 점씩 나눠 먹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함초. 네. 그 껍질을. 좋은 공기, 좋은 사람들 덕분일까요? 술을 마시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군부를 뗀 것처럼 따뜻해집니다. 아니 저 잡은 양반이 먼저 물을 먹어야지. 바다에서는 나이 순서가 없이 선장이 제일이요. 선장이 그 아무요. 야 이제 이쪽 선장 먼저야. 선장 먼저. 돈이라고 내가. 겨울 숭어가 앉았다 나간 사리는 뻘만 훔쳐 먹어도 달다고 하죠. 달고 깊은 맛이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그냥 놓고 다 먹어. 자, 똑같이 해야지. 중도엔 사람도 자연도 같은 모습입니다. 주어진 여건에 만족하며 그만큼의 행복을 얻는 삶의 지혜. 제가 찾은 마지막 보물이었습니다. 지친 삶, 잠시 숨 고르기가 필요하신가요? 때론 달리는 것보다 멈춰 있을 때 더 큰 힘이 나오죠. 시간이 멈춰선 정도, 그곳이 당신을 위로할 마음의 고향은 아닐까요?